최근 여야가 합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 52시간 근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에 대한 반응도 다양합니다. 법을 통과시킨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저녁이 있는 삶의 시대가 열렸다라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반대로 최저임금 인상과 더불어 근로시간 단축이 맞물리면서 부담을 느낀 기업들은 무인화 시스템을 강화하여 결국에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반응도 적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의견과 반응들이 있는데요. 근로시간 단축. 자, 먼저 두 분의 변호사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이성환 변호사님. 예, 저는 일단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아빠들이 너무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강제적으로라도 저녁을 좀 누릴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시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현재 실업률이 굉장히 높고 특히 청년들의 실업률은 매우 심각한 단계인데요. 이런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이른바 일자리 나누기가 좀 현실화되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환 변호사님은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고, 최익구 변호사님. 예, 저는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좀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일단 노동계가 요구했던 것은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휴일 연장 근로수당의 중복 할증, 200% 할증이라든가 근로시간 이제 적용 제외되는 특례 업종을 전면 폐지하는 것들을 요구했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공휴일 유급 휴일화가 도입되었는데요. 종전과는 달리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일을 향유할 수 있다는 점은 또 노동계나 이제 노동자 입장에서는 좀 유리한 측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반면에 경영계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좀 신중한 입장이었는데, 그런 부분은 받아들여졌지만 중복 할증을 제외한다거나 그런 특례 업종들이 일부는 그래도 잔존하게 되는 등의 어떤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이 어떤 노사 양측의 어떤 다양한 이해관계를 좀 일부씩 좀 조합한 측면이 있어서 이런 균형 감각을 앞으로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좀 접근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두 분은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제로. 실제로요? 실제로 이 변호사님 근로시간 어느 정도 됩니까? 이거 세보진 않았는데요. 저도 야근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52시간 지금 시대가 열렸다라고 하고 있는데 52시간보단 더 하는 것 많은 것 같습니다. 같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저는 1인 사업자에 가깝기 때문에 사실 그런 측정을 하는 게 아니라 좀 자유롭게 탄력 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법조인들이 야근을 많이 하는 직종으로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52시간은 제가 볼 때 한 2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2배까지.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바뀐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변경되는 건데요. 그렇다면 현행법과 비교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진 것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두고 있었던 쟁점 중에 하나가 근로의 개념에서 이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부분인데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서 주 7일을 근로일로 정의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당 근로시간을 하루 8시간씩 해서 40시간으로 하고 연장 근로를 일주일에 12시간씩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목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 휴일이 근로일에서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행정 해석에 따라서 사실상 주 68시간의 근로시간이 허용되어 왔던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근로일 개념과 관련해서 일주의 개념에 사실 토요일과 일요일을 지금 이제 포함시킬지 여부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개정안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근로일에 포함을 이제 시키는 것을 명시한 것이죠. 명시하고 두 분은 이제 지금 이 토요일, 일요일을 근로일에 포함시키는 것, 이것이 제대로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좀 논란이 좀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의견 한번 여쭤볼까요? 제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행 근로기준법도 주 52시간을 예정을 하고 제정이 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네. 고용노동부가 행정 해석을 함으로써 68시간의 근로가 가능하게 됐는데요. 가능하게 된 이유는 토요일, 일요일이 근로일에서 빠지다 보니까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을 8시간씩 계산해서 16시간의 근로시간을 추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며칠로 보느냐에 대해서 법조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했고 노동계와 경영계에서도 굉장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입법적으로 해결을 해서 근로일을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로 함으로써 52시간의 근로시간이 확정된 경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뭐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근로일에 주말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원래 일주의 개념 안에 토요일, 예. 일요일을 포함해서 예. 원래 개념으로 했었던 것인데 예. 행정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런 논란이 있었다라는 예. 취지로 말씀하시고 우리 최 변호사님 어떠십니까? 예, 저도 뭐 비슷한 취지인데요. 우리 근로기준법은 명확하게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어떤 평일과 주말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 거기에 추가로 연장 근로시간 한도는 일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그냥 단순히 산수를 하게 돼도 40 더하기 12 하면 50이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어떻게 고용노동부 행정 해석이 68시간으로 됐다는 것은 조금 체계적인 법 해석에는 좀 맞지 않았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사실 대법원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계류 중이고 조만간 뭐 또 상고심 판결이 날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것이 경과 조치 없이 그냥 행정 해석이 바로 폐기될 위험에 있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아마 국회에서 모처럼 좀 서둘러서 입법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제는 적어도 근로시간 계산과 관련해서의 어떤 해묵은 논쟁은 좀 입법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